안녕하십니까. 전주에서 중고차를 하는 구루마 김영원입니다. 조금 전에 조금 기분 나쁜 전화를 받아서요.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아 있긴 한데요. 네. 지금 이제 저기 디스커버리 기름 넣어가지고, 네, 군산을 좀 가보려고, 네, 기름을 넣었습니다. 뭐 놀러 가는 거 아니고요. 이 차, 그 어코드를 계약하신 사장님께서, 어코드가 일본 차여가지고, 뭐 집에서도 또 뭐 반응이 시큰둥하고, 또 기왕 차를 바꾸는 거, 지난번에도 렉스턴을 2003년도에 새 차를 사셔서 지금까지 쓰셨대요. 그래서 본인은 SUV를 타고 싶기도 하고, 그래서 어코드를 출고를 못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디스커버리 차량을 이야기했더니 디스커버리를 좀 보고 싶다고 그러셔서, 네, 그래서 군산으로 지금 막 출발을 했습니다. 뭐 가서 차를 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는 사실 모르는데, 요즘 같으면 정말 경기가 워낙 조금 많이 다운돼 있는 편이어서 또 잘 아는 댁입니다. 얼마 전에 맥스크루즈를 가져왔던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팀장님이신데요. 거기가 어떻게 수입차 바람이 불어가지고 또 다들 수입차로 지금 시선을 돌리시는 편이어서, 뭐 잘 아는 분 회사고 또 잘 아시는 분이고, 저한테 그 검정색 트라제도 주셨던 사장님이시고, 포터도 또 구입을 하셨거든요, 그분도. 그래서 이 차는 뭐 제가 가서 결과가 나오건 안 나오건 간에 가서 보여드리려고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. 조금 전에 그 차량 한 대 문의를 받았어요. 사실 그 저도 똑같은 그 사람이죠. 저도 감정이 있고, 또 뭐 사실 이런저런 일로 뭐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, 그런 거를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. 조금 전에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에쿠스 리무진 봤는데 거기 뭐 다른 차들 이렇게 정리하다가 올해 세워진 차 재고 정리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폐차 금액이나 해가지고 주라고. 네. 그래서 아니 사장님, 그러면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, 내가 남의 차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고, 200만원 해줘라 100만원 해줘라를 어떻게 얘기하느냐고. 그래서 아니 그러시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냐고, 어떻게 뭐 폐차 금액보다 조금 더 받고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접근하는 방식이 틀린 거 아니겠냐고.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금액하고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 차 팔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. 물론 뭐 그렇게 물어봐 주신 분 입장에서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, 뭐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. 같은 이야기라도 또 같은 접근이라도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센스 있는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을 텐데, 굳이 왜 그렇게 자꾸 깔고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지 가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아베 때문에 저 어코드 못 팔아서요. 이따가는 이야기를 좀 한번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어코드 촬영하면서 좀 얘기 좀 해가지고 유튜브에 한번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저는 이제 9473km인데요. 네, 이 디스커버리 가지고 군산에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군산에 갔다가 와서 병원에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, 근데 참 저 디젤 3.0 엔진인데, 제가 전에 그 아우디 Q7이랄지 또 뭐 이런 SUV 차들 X6랄지 이런 차들 3.0D 타봤는데요, 고배기량은 확실히 그 소음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게 휘발유인지 디젤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실내에서의 소리는 매우 조용하고요. 지금 뭐 속도 100km에 근접하고 있지만 사실 속도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. 차량 참
이래서 있는 사람들이 타는 차 하면 디스커버리를 꼽나 봅니다. 어쨌든 물론 뭐 살짝 구형 모델이긴 합니다만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4 오늘 3.0 디젤 모델 가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오늘 한번 부딪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군산 가는 길인데요. 결과를 내든지 또 가다가 심심하면 또 영상을 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디스커버리 4 차량은 처음에 이 차를 타던 후배가 이제 여러 가지 비용 처리 뭐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장기 렌트로 차를 뽑았습니다. 그리고 차를 구입하고 원래 만기가 5년 차인가 뭐 4년 차인가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개인 명의로 다시 말하자면 소유를 했죠. 그러니까 소유자 변경은 사실상 없는 거고요. 서류적으로는 한 번 소유자 변경이 있는 차량입니다. 하지만 한 사람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차량이고, 왜 그런 차들 있잖아요. 장기 리스나 렌트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제 본인 앞으로 차량을 다시 소유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. 이 차량도 그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렉서스 차량 신차를 구입해 가지고 이 차량을 내놓게 됐고요. 달려보니까 모합이나 뭐 요런 차하고는 급이 다르네요. 급이 달라. 같은 3.0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모하비하고는 절대 비교 불가의 그런 승차감과 정숙성, 핸들링 뭐 이런 면에서 정말 따라가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라고 말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. 네. 상당히 안정적인 그 주행감을 보여주고 있고요. 주행 많이 안 하시는, 지금 여기 그 어코드를 구하기로 했다가 지금 이걸로 차를 변경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분은 사실 운행량이 이렇게 많지 않으시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취향은 원래 BMW X6를 구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 차로 좀 푸시를 지금 했습니다. 뭐 저도 장사이기도 하고 또 BMW 휘발유차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 있거든요. 50i 같은 경우에 그 엔진 그 헤드 블럭 안쪽에 그렇게 그 오일 슬러지들이 껴가지고 나중에 오일을 먹는 현상, 그래서 오일이 막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의 고질병 가지고 있거든요. 7 시리즈 중에도 그렇고요. 그래서 사실 그 연식이 좀 있는 BM 같은 경우에는 소개하기가 조금 난감합니다. 네. 어쨌든 뭐 3.0 디젤 치고 또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그 네임밸류가 주는 느낌도 뭐 BM하고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, 물론 이제 감성 자체가 다른 차이긴 한데요, 떨어지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 차도 승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차로 운을 띄웠고, 네, 보시겠다고 하셔가지고 퇴근 시간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. 이제 곧 도착을 하게 되면 뭐 판가름이 나겠지만 이렇게 시간 내에서 움직였을 때 좋은 결과가 오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봐도 정말 그 어코드 이게 계약이 무산된 게 아베 때문에 그런다는 게 참, 저도 지금 그 일본 그 아베의 그런 그 술수의 피해자가 돼버렸네요. 어쨌든 뭔가 지난 역사 가운데 정리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. 이제 곧 군산 공항이네요.
부산 공항으로 내려타서 바로 이제 회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지금 다들 오셔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조금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것 같은데요. 이따가 결과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운전 나가시는데 예민하시네요. 뭘 테스트 하시나요? 네, 좋은 점수를 받고 와야 될 텐데요. 네, 어쩔지 모르겠습니다. 이 차도 제가 준 차, 저기 있는 차도 제가 준 차, 여기 있는 차도 제가 준 차, 여긴 다 제가 자동차 스폰서로 일하는 곳입니다. 얼마 전에 맥스크루즈를 여기서 가져갔었고요. 저 안에 지금 벤츠 CLS랑 BM도 여기 들어있네요. 일단 차를 직접 보실 분 아직 안 오셨고요. 정말 차 깨끗하게 쓰시죠. 그림같이 타십니다. 이 차를 보고 다들 SUV를 찾으신다고. 일단 디스커버리를 오늘 계약을 하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. 차를 살펴보시. 네, 제가 지금 아까 6시에 맞춰 왔는데 지금 8시가 다 돼가네요. 이 시계가 조금 빠른 편인데요.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? 네, 차는 계약을 했습니다. 본인이 랜드로버를 타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셨었고, 기회가 되면 돈 벌어서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꼭 한번 타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었답니다. 근데 사실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는 1도 생각이 없다고 하셨는데,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스타일 때문에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차에 한번 앉아보시라고. 차 시운전을 함과 동시에 생각이 바뀌셨습니다.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장단점을 설명을 드렸고, 그 부분에서 그 사장님도 긍정을 하셔가지고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. 자, 차량은 진행을 하고요.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출발하겠습니다. 네, 차고는 내렸고요. 네, 차라는 것이 늘 차를 보러 다니는 사람들 중에요.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가요? 차를 구매하려고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요, 차를 늘 들여다만 보세요. 껍데기만. 이건 뭐 이래서 저건 저래서 차에 앉아보시지도 않습니다. 근데 차를 정말 사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차를 타보기도 하고 시운전도 해보고, 그리고 이 차의 약점이 무엇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,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, 그냥 한 발치씩 떨어져서 들여다만 보세요. 앉아보지도 않습니다. 근데 그런 분이 가셨어요, 그냥. 그리고 며칠 있다 보면 또 매장에 와 있어요. 그리고 또 들여다만 보고 갑니다. 2달, 석 달째 그래요.
결정장애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. 지나치게 신중하신 분들도 계십니다. 매매 상사에 오면 꼭 사기당하는 기분일 것 같다는 그런 어떤 선입견을 가지실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만, 사실 믿을만한 사람 또 신뢰가 가는 딜러들을 아마 다 주변의 지인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. 그분들이 추천하거나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차량을 보셔야 됩니다. 근데 그냥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타보고 시운전도 해보고, 네, 그렇게 하셔야 가능한 일이죠. 네.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오늘 이 사장님도 제가 계약금을 100만원을 받았어요. 근데 왜 받았느냐, 지난번에 어코드 때도 어코드를 타겠다고 하셨는데 하루 저녁 만에 마음이 바뀌셨어요. 물론 뭐 아베 총리 일도 있었지만 그건 제가 볼 땐 뭐 핑계인 것 같고요.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. 뭔가를 이렇게 앞에다 다 갖다 놓으면 과연 내가 이 결정을 잘한 건가 하고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한 발짝 물러나게 되어 있거든요. 이제 딜러가 그 물러난 발자국을 다시 당기느냐 그렇지 않느냐, 아니면 딜러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여서 그냥 딜러의 추천을 믿고 하느냐, 아니면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의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기본적으로는 다 한 발짝 물러납니다. 그러면서 고민을 하죠. 특히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이 차를 가지고 왔을 때 무엇이 좋을까를 염려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 차를 가지고 오게 되면 가지게 될 다양한 염려와 우려스러운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밤새 합니다. 엔진오일을 갈면 얼마라고 하던데, 브레이크 패드 하나를 갈아도 얼마라고 하던데, 차가 사고 나면 부품이 잘 공급이 안 돼서 몇 개월씩 차를 세워놔야 된다고 하던데 부터 시작해가지고, 내가 이 차를 사면 우리 와이프를 태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, 와이프 운전하는데 이 차를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, 뭐 아주 다양하고 정말 수많은 그런 염려를 하죠. 그리고 결정을 못 내립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이 사장님께는요, 제가 같이 계신 그 건축사 대표, 건설회사 대표 사장님하고 같이 저한테 맥스를 주신 작은 사장님이랑 셋이 앉아가지고, 네, 계약금을 쏴라, 계약금 쏘면 밤새 할 고민 안 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네, 그렇게 하고 차량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. 차를 계약을 하고 들어가니까 네, 기분이 좋네요. 또 그분도 다음번에는 꼭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타겠다고,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이 차 정확히 7년만 타시고 그 다음에 바꾸시라고. 예. 저보다 2살 위에 형님이신데 지금 51살이시죠 7년 뒤면 58세. 네. 뭐 6, 7년 탔을 때 제가 주행 패턴을 보면 많이 타셔야 5, 6만 타실 것 같습니다. 지금 9만이니까 9만 킬로 달렸는데, 네, 15만 정도 돼서 차량 판매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다고, 그때 차량 바꾸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네, 차는 아주 안정감 있게 잘 달리고요. 네, 지금 뭐 110km 유지하고 있는데 110km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. 네, 차는 아주 안정감 있는 차량이고, 특히 에어서스가 붙들어주고 있는 이 기분이 상당히 짱짱한 느낌이 들어서 코너링을 돌아갈 때나 이럴 때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. 네. 아주 기대 이상으로, 저도 디스커버리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처음 탄 거나 진배 없는데 이렇게 운행해 보니까 이래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했구나, 네, 레인지로버가 왜 상위 트립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. 그리고 제가 20년 넘게 장사하면서 디스커버리를 계약을 하는 그런 일도 하나 추가하게 되었네요. 네, 어쨌든 오늘 일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전주 들어가서 검차 잘 해가지고 세차까지 싹 해서 다시 군산에 와서 차를
넘겨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 생각이 맞다면 지금도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며칠째 유튜브만 보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. 그러나 차는 직접 대면하셔야 됩니다. 직접 만나서 시운전 해보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. 그리고 차량을 추천하는 딜러를 만나보시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.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영상으로만 차량을 확인해서 결정한다, 전화로만 결정한다,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. 꼭 가까운 곳에 가셔서 또는 마음에 드는 차가 있다면 발품을 팔아서 몇 년간 나의 동반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발품 팔아서 하시든지, 그렇지 않으면 정말 무한 신뢰를 나타낼 수 있는 딜러를 찾아서 그 딜러의 추천을 받아들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오늘은 그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4 SD V6 차량을 2013년식 차량을 결국 군산에서 계약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코드가 뒤로 밀렸는데요. 또 이 사장님 고민하시더라고요. 차라리 그냥 그 어코드를 가져와서 이 차가 너무 크니까 와이프를 그냥 그 차를 줄까 싶다고. 잘못하면 차 2대가 다 이 집으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저는 오늘 하루를 이렇게 마감하고요. 네, 이따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또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만 서로에게 기울여야 될 기본적인 애티튜드는 다 아실 겁니다. 아무리 매매당사 딜러들 사람들이 하대한다고 해도 그래도 또 지켜야 될 매너들은 서로 지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제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들, 연락 주시는 분들 대부분의 분들은 정말 아주 정중하고 또 저에게 사려 깊음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제 영상에 대한 구독도 해주시고요.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전주에서 중고차 일하는 구루마 김영원이었습니다.